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요즘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따뜻하고 좋기는 한데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멍게 미역국인데요. 지금 겨우 멍게 미역국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몇 분 후에는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정말 활력이 넘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자, 골다공증, 당뇨에도 도움이 되면서 피로회복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멍게 미역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멍게 미역국, 그러면 멍게하고 미역이 들어가면 멍게 미역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다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원료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원료를 보면 건새우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건새우, 홍합, 멸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율은 건새우를 10이라고 한다면 홍합과 멸치를 3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똑같은 국을 먹더라도 거기에 많은 영양을 담을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그 건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더라도 이 육수부터 달라야 이제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새우를 썼다라는 것은 이 건새우가 이 칼슘이 그 멸치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다공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새우를 많이 넉넉하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건새우를 쓰면 국물 맛이 무엇보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카로틴과 칼슘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이 건새우를 넉넉하게 쓴 것이 이제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소 육수로는 이제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대파, 다시마, 무를 사용을 했는데요. 다시마와 이 건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D가 있어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를 넣으면 이제 국물의 시원한 맛을 굉장히 돋워주고 속을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무를 너무 오래 끓이면 단맛이 나서 이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끓은 후에 이 무는 꺼내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육수 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멍게를 준비했는데 멍게는 미역국의 주 재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멍게의 껍질을 다시 육수에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육수의 재료로는 결국은 8가지가 되겠죠. 건새우, 홍합, 멸치, 그리고 멍게 껍질, 그리고 채소로서는 무, 그다음에 대파, 표고버섯, 다시마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역을 준비하는데요. 미역은 이 건미역을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푹 담궈 놓는 게 좋아요. 근데 미역을 그냥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리고 나서 이렇게 막 씻을 때 보면 밑에 모래가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오래 불렸다가 이렇게 깨끗이 문질러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미역을 그렇게 충분히 분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멍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멍게 손질하는 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멍게를 갈라서 이렇게 알맹이 따로 준비해 놓고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 이것을 무조건 육수에 활용을 하자. 그리고 멍게를 다듬는다고 하나요? 잘라서 손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제 멍게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그게 영양 덩어리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가라앉혀서 그 물을 그대로 국물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멍게 손질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육수를 내서 끓이면 되는데요. 자, 끓이기 전에 이제 멍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멍게라는 것은 언제가 제철이죠? 멍게가 4월에서 8월까지, 그 중에서도 5월이 제철이에요. 그래서 요즘 먹는 멍게가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요즘은 양식에 의해서 1년 내내 이제 멍게가 있어서 항상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이 제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멍게가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잖아요.
그 색깔이 화려한 것에서 딱 알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식물에서 그 파이토케미칼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색깔이 화려한 이 멍게에는 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로틴이 눈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좋지만 우리 몸에서 항산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굉장히 이제 쉬운 공부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공부하기 어려울 때 왜 앞자만 5개 탁 외우는 방법이 있죠? 제가 그래서 타바콘 이렇게 했는데요. 타바콘? 그래서 타바콘에서 타자는 타우린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음료수 하나 있어요. 피로할 때 딱 한 병 주는 거 뭐죠? 바카스. 바카스에 들어있는 게 타우린이에요. 이 타우린이 그 간 해독을 해주고 이게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황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이 타우린이라든지 신티올 또는 아까 그 붉은색 색소이죠. 그 카로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로 회복 그리고 이제 숙취가 있을 때 그걸 잘 풀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를 풀어주니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자 타바콘 이제 바죠. 바는 바나듐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식물의 잎 중에서 그 당뇨 있는 분들에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혈관을 청소해서 그 인슐린 저항성을 또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물질 혹시 아세요? 그 바나바 추출물, 그죠? 바나바는 식물의 잎이잖아요. 그 바나바 추출물이 그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고 혈관 청소해주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뜨리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그 바나바 추출물과 거의 유사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이 바나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듐이 멍게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바나듐이 마찬가지로 식후 혈당 상승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그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런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슐린을 투여하던 분들이 이 바나듐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서 그 인슐린을 끊고서도 이제 정상적인 그 당 조절이 되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요. 어쨌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나듐이다. 그래서 바나듐을 그 당뇨 환자를 위한 어떤 건강식품에 같이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바나듐이 이 멍게에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바나듐은 뼈나 연골, 치아 등의 그런 세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미네랄이기도 해요. 자, 타바콘에서 타우린과 바나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콘이에요. 콘, 뭘까? 콘은 콘드로이친이에요. 콘드로이친 하니까 아시겠죠?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할 때 이제 콘드로이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콘드로이친, 이형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가 그 우리 몸의 어떤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연골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수분이지만 그 수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이 세 가지 물질들로 그 연골이 생성이 되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어떤 생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골다공증이 염려 있는 분들 또는 관절염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통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된 성분 타우린, 바나듐, 콘드로이친, 타바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멍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멍게의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그런 원료가 바로 건새우예요. 그래서 제가 육수의 원료로서 이제 건새우를 활용을 한 건데요. 그 외에도 칼슘이나 엽산이나 철분이나 칼륨이라든지 인, 아연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뼈를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뼈를 튼튼하게 한다. 골다공증에 좋고 당뇨에 좋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타우린에 의해서 피로 회복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주된 멍게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멍게 미역국. 그러면 이제 주된 원료 하나 또 남았죠. 미역이 있죠. 자, 그러면 미역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성분은 그럼 뭘까? 미역을 주로 언제 드시죠? 우리가 피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고 출산 후에 이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이제 혈액이 부족할 때
미역국을 많이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미역의 가장 풍부한 그 영양소는 칼슘, 철분, 요오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오드라는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그때 처음에 미역국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엄마가 이 미역국을 먹고 그 젖을 통해서 아기에게 그 요오드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자칫 잘못하면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성장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오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철분이 충분해야 이제 적혈구를 생성해주고 우리 몸에 혈액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칼슘이 많으니까 또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근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역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칼슘, 철분, 요오드 이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제 후코이단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것이 항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해서 굉장히 고가에 이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코이단이 이 미역에서 유래하는 거거든요. 미역 중에서도 미역귀. 그 미역귀는 뻣뻣하고 좀 질겨서 안 먹기도 하는데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이거 서로 먹으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역귀만 따로 팔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미역 자체에도 이 후코이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암 능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베타카로틴이 같이 들어있고요. 또 미역이 이제 끈적끈적하고 좀 미끈미끈하잖아요. 그 성분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잖아요. 그러면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면 어떤 대변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혈관에서 그 독소들을 배출해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고요. 이 알긴산이 또 바나듐처럼 그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역 또한 이게 칼슘이라든지 이제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지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지만 그래서 골다공증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당뇨인에게도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라미닌, 헤파린 뭐 이런 성분들이 이제 혈관 건강에 좋게 한다는데 그래서 미역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액량을 늘려줄 수 있다. 그리고 대사를 왕성하게 해줄 수 있다. 항암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당뇨인들에게 그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량이 높지를 않아요. 멍게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는 굉장히 풍부한 거에 비해서 열량소로 치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멍게와 미역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육수에 들어가는 원료 그리고 멍게, 미역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 어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정말 이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 당뇨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피로회복, 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그래서 그 육수 원료들을 다 넣고 이제 그 육수를 끓이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멸치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이게 조그만 것들은 나중에 이제 거르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자기에다 주머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육수를 끓여서 나중에 이제 그냥 바구니에다 걸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수를 준비했고요. 이제 마지막의 관건이에요. 이제 미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미역을 30분 내지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불렸잖아요. 그걸 좀 잘게 썰어서 그런데 이것을 미역을 넣고 이제 미역에다 육수를 붓고 그냥 끓여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멍게에 그 이제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로틴 계통의 이 성분들은 그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같이 있을 때 그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미역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들기름으로 볶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역에다가 그냥 들기름만 넣고 볶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좀 오래 볶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육수를 조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조금 넣고 들기름도 거기다 조금 넣고 이렇게 볶으면서 육수가 잦아들면 들기름을 또 조금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다 먹어 들어가게 이렇게 볶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육수를 붓고 끓이면 미역국이 훨씬 이제 풍미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맛도 훨씬 풍부해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운 없고 힘든데 어떻게 오래 볶아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그냥 미역에다가 들기름 넣고 육수 붓고 그 대신 좀 오래 끓이시면 되세요. 볶지는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오래 끓이면 그 들기름 안으로 스며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이제 카로티노이드계의 영양까지도 잘 흡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용성 영양소도 흡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철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타바콘, 타우린, 바나듐, 그다음에 콘드로이친 이제 이런 영양소들까지 모두 다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짜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 멍게 껍질은 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색깔이 훨씬 화려하고 좀 예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드실 때는 이제 껍질을 이렇게 빼고 드시면 되고요. 멍게 손질해서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이게 멍게가 실제로는 알맹이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얘가 끓면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지 마시고요. 그냥 한 2조각 내지는 3조각 이렇게만 쪼개셔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멍게 미역국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름 이제 봄철에 이렇게 나른하고 지칠 때 활력을 더할 수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 좀 뼈 건강 그리고 당뇨, 근감소증 이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서 멍게 미역국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 봄철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